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네. 제가 왜? 네. 아니요. 이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이제는 아재 개그가 돼버렸는데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화천에는 산천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올해 1월에 화천 산천어 축제 열렸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 축제예요. 네. 네, 사람들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네. 인근 지역에서 이제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그 축제 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근 지역까지 정말 그 축제 준비에 다 매달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이번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 산천어가 사는 지역이 아니래요, 화천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축제를 위해서 매년 거의 몇십 톤에서 200톤 가까운 산천어들이 전국 각지에서 수송이 된다고 합니다. 화천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는 네. 거기서 약간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겨울 되면 또 빙어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축제를 위해서 네. 사실 전국 각지에서 빙어가 공수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굳이 그 지역에 정말 많은 것도 아닌데 축제를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약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기간 내내 그 반대 시위도 많이 있었어요. 이 축제를 멈춰달라. 네. 근데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종을 왜 갖다가 하냐. 네. 그리고 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하천 바닥을 다 긁어내고 물막이 공사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수중 생태계를 파괴한 거죠. 아, 그 자연적으로 돼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위적으로 파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축제 그 산천어를 전국에서 수송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한 하루 이틀을 굶긴대요. 낚시 잘 되라고 입질 좋으라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국내에서만 산천어 그가 부족하니까 일본 이런 데서 갖고 오기도 하는데요. 얘네들이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로 외래종이 유입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동물, 아니, 잠깐 산천어를 동물이라고 표현해본 네, 것도 그럼요. 지금 처음인데, 네, 그 정말 유명한 축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축제 할 때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역 방송도 마찬가지고, 서울 중앙 방송도 이 축제를 굉장히 재밌게 즐겨라, 또 즐기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뭐 동물원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이기도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 가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끔찍한 장면들이 뭐냐면 동물을 괴롭히는 느낌이에요. 네. 왜 맨손으로 막 들어가서 잡고 사실 막 들어올려서 저 잡았어요 이러고 자랑하시는데 그렇죠. 물고기 얼굴을 보면은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산천어 축제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가 86개나 있대요. 근데 그 86개 축제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손 잡기, 뭐 쇼하기, 채집하기, 낚시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그리고 동물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행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축제의 84%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네. 역시 80% 이상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죽거나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고통을 동물에게 주는,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단계의 고통을 주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동물 축제라고 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어떤 일이어야 되는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동물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동물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살짝 걱정이 되는 걱정이 부분들이 되는데 동물 이용 축제의 78.3%는 그냥 해당 동물을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생태 축제라고 이름 붙여진 동물 축제가 꽤 있어요. 생태요. 네, 21개 정도가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네. 얘네들도 대부분 이제 그걸 먹거나 아니면 거기 생태라는 이름이 있지만 동물 친화성 점수를 매겨보면 되게 낮은 점수들. 뭐 그렇게 해서 다 과연 이게 생태 축제로서 의미가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물 축제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또 동물 친화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말씀 듣고 보니까
과연 이게 동물하고 친해지는 건지 아니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걸 아이들한테 아무 죄책감 없이 가르치는 축제인지 이게 약간 헷갈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교육적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뭐 나비 축제도 있고요. 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동물만 달라질 뿐이고 다 거의 비슷한 컨텐츠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평 나비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축제를 위해서 나비를 이제 막 길러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축제가 끝나고 그 며칠 내에 나비들이 대부분 죽는데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축제 단 며칠을 위해서 네. 나비가 인공적으로 길러지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는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앞으로 동물 축제들 아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동물 축제가 열린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다양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좀 축제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들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인수공통 전염병처럼 동물의 건강이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고 이게 동물만 문제를 입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사람한테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콘텐츠 중에 우리가 많이 집중해야 되고 교육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콘텐츠들을 다 두고 이렇게 1차원적이고 단순한 축제들만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물 축제를 좀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교육적으로 바꿔보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위클리 뱃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심들이 시작됐고 더불어서 사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 동물과 관련된 축제들이 정말 동물도 즐거울 수 있고 인간도 즐거울 수 있는 공생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